강릉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종이 제외됐는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에는 7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장애 판정 기준이 병원 따로, 공단 따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집회에 나서고 있지만 공단 측은 기준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현장을 찾아가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김장 나누기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위로금 형태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7월 잠시 시행했던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업종이 지원 대상인데 기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안정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강화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피해를 본 업종에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업소 한 곳당 100만 원, 농어업 축산 임업인은 한 명당 30만 원, 운수종사자와 예술인도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만 2천여 명, 지원하는 금액만 13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의 업종 선정 기준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 숙박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라도 영업을 해왔던 다른 업종과 달리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해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도 지원에서 배제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사각지대 없이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어떤 허탈감을 떠나서 이제는 좀 분노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설치와 공연 진행 등을 하는 이벤트 업계도 공연이 줄면서 예술인처럼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예술인만 지원하는 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개개인 예술인조차도 한 500명 가까이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우리 업계는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 코로나 이후로 거의 전폐하고 있는 업체들도 사실 아직 있거든요. 이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업종에서도 실망감을 나타내자 강릉시는 추가 지원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적용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급했고 또 1차적으로 피해가만 업종을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했는데 향후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자체 시비까지 들여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늘도 7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춘천 27명, 원주 20명, 강릉 9명, 화천에서 7명이 나왔습니다. 또 속초와 양양, 홍천, 철원에서 각각 2명, 동해와 삼척, 태백, 인제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사적 모임이나 집단 생활에서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돌파 감염과 미접종자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8,419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소 생산과 수입, 저장 등의 기능을 갖춘 수소항만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도내에서는 삼척항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활성화를 대비해 2040년까지 전국의 수소 생산과 수입 등에 필요한 전용 인프라를 갖춘 수소항만 14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강원도에서는 삼척항을 후보지로 꼽았습니다. 해수부는 구체적인 입지와 개발 계획 등을 담은 수소항만 기본 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해 수소 생산과 물류, 소비 거점이 될 항만 조성 사업을 점차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부로 일을 하다 진폐증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집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진폐 여부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정당한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 진폐 권익연대 소속 회원과 가족들이 도계 읍사무소 앞 거리에 모였습니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권익연대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장애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폐증을 겪고 있는 광부들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정밀 검진 결과 장애 소견을 받았지만 정작 공단본부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의증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병원 따로 공단 따로 엇갈린 판정에 일부 진폐증을 앓는 광부들이 진료와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폐심사에도 근로복지공단 관할이 내에 있는 거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한 군데는 병원 의사는 맞다라고 하는데 심사위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엉터리를 하는 거고. 권익연대의 자체 전수 조사 결과 병원에서는 장애 소견을 받았지만 심사회의를 거쳐 의증으로 바뀐 경우는 71명이고 이 가운데 68명은 강원도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에 엉터리 진폐 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을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의 경우 규정상 매년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은 또 진폐심사회의를 통한 의학적 기준과 심사 기준 등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만큼 병원 측 소견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개최하고 진폐 근로자들의 병형과 합병증 정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폐 증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대상자 구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 등에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은 더욱 쓸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활동이 줄어 봉사활동까지 위축돼 사정은 더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MBC 강원영동은 지역사회의 나눔 현장을 찾아가 직접 참여하고 이웃의 얘기를 들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이준호 기자가 김장 나누기 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사람 첫 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과톨릭 관동대 앞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봉사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무게 30kg이 넘는 절임 배추 상자들. 상자를 10번도 채 나르지 않았는데 벌써 허리가 아파옵니다. 와, 이거 김장은 보통 일이 아닌데요.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다 무거운 김장 양념까지 날라야 해 몸이 힘들 법도 하지만 20대 청년 자원봉사자는 반바지를 입은 채 무덤덤하게 봉사를 이어갑니다.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좀 안 추우신가요? 이렇게 방금 옷 갈아입고 왔어요. 옷 버릴 것 같아. 슬리퍼도 갈아주고 왔어요. 네, 파이팅에 넘쳐가지고. 한쪽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고무 장갑을 낀 봉사자들이 양념을 버무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손놀림이 서툴지만 묵묵히 김장을 하는 유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태국인 유학생 팔라파 씨는 지난해 8월 입국한 뒤 그동안 한국인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 현장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오시게 된 이렇게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가? 학교에서요. 어떤 선생님이 봉사 활동 있다고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키 19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청년도 양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강릉 영동대 야구부 투수 서명현 선수인데 한 시즌을 통째로 쉴 정도로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오늘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야구부끼리 이제 도와주러 왔는데 예. 제가 지금 허리 아프거든요. 허리도 안 좋은데. 네, 허리 아픈데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 허리가 안 좋으면은 좀 온도가 좀 이렇게 낮은 곳보다는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을 또 하셨네요. 네네.
오늘 나눔 현장에서 김장을 해야 하는 배추의 양은 모두 2,500포기. 작업장 한켠에는 이렇게나 많은 박스들이 있는데요. 오늘 김장김치가 모두 담겨 소외계층 등에게 배달될 예정입니다. 김장 목표량을 정해놓고 자원봉사에 나선 일들도 있습니다. 강릉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직원들은 오늘 하루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외출이 힘든 범죄 피해자 50명에게 줄 김장을 담그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고 이러신 분이 많아서 이런 거 하실 엄두를 거의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김장김치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20m가 넘는 높이의 계단을 오르고 사람 2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자 가정집 하나가 보입니다. 김치 왔습니다. 아이고 추우신데. 안녕하세요. 이거 이제 아침에 지금 버무려가지고. 아이고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추우신데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올해 배추 가격이 50%가량 올라 김장을 할 엄두조차 못 냈지만 뜻밖의 선물에 받는 이들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네. 최근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82살 최종숙 씨는 봉사자들의 방문이 더 반갑습니다. 내 아들, 딸도 물리 살아서 못 주는데 이래가 또 봉사해서 이래 주시니 아주 모두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어르신들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김장하느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람을 너무 많이 느끼죠. 뭐 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배달하면서 그분들의 또 마음도 또 읽어보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봉사활동이 크게 위축됐지만 엄동설안에 녹이는 따뜻한 나눔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요 며칠 추위가 기승이더니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스키장들은 벌써 문을 열고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로 최악의 시즌을 보낸 터라 올해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설원에서니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립니다. 1년 만에 다시 꺼내본 스키 장비. 한 발 한 발 힘을 줘가며 몸을 풀어보고 어느새 감을 찾은 듯 속도를 올려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영하의 기온도 매서운 바람도 오히려 반가운 곳. 강원도 내 스키장이 개장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올 생각에 좀 잠을 설쳐가지고 많이 기대되고 기대했던 만큼 오늘 눈 상태도 좋고 해서 너무 신나고 또 날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리프트 앞에는 많은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리 두기를 신경 쓰고 모두 마스크도 썼습니다. 강원도 내 스키장들은 다음 주까지 차례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스키 시즌에 돌입합니다. 지난 시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과 폐장을 반복하는 등 최악의 시즌을 보낸 스키장들은 올해는 위드 코로나 속의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3개 스키장이 함께 공동 시즌권을 내놓는 등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마련해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진 만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체온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근무자 전원은 코로나 백신을 전부 맞았으며 이러한 부분들로 안전하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자체 방역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위생관리와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 추진위원회가 운전자 수익 보장과 승객 편의를 위해 통합콜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콜 추진위는 개인과 법인 등 강릉 지역 택시를 통합콜로 묶어 승객 호출 지점과 가까운 빈차가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콜 브랜드인 설렘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AI 방식과 상담원을 통한 호출 방식으로 개인과 법인 택시 구분 없이 거리별로 승객들에게 택시가 배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택시 통합콜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데 현재 지역별 콜 서비스 분리와
법인 택시의 통합콜 불참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침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오늘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부지로 확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부지의 무상 사용과 동해안 침식 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어지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에는 각종 수리실험시설과 연구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1,1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 강릉 커피축제 이틀째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강릉 대도오브관아에서는 강릉 커피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백인 백미 바리스타 퍼포먼스가 열려 온라인에서는 사전 신청을 받은 100명의 바리스타가 동시에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생중계됐고 관아 현장에서도 관람객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021 강릉 커피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고 강릉 대도오브 관아와 연곡 소량기 캠핑장 등의 주 행사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증명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2021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가 되기 위한 초석과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는 DMZ 일대를 방문하는 평화체험이 열렸고 오늘은 개막식과 기조 세션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영상 축사를 통해 남북의 화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한반도 평화의 길 조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현장 연설을 통해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속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에서 양양군과 철원군이 종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재정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재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철원군과 양양군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해 종합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효율성에서, 동해시는 계획성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영월군도 효율성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최우수와 우수 지자체에 대해 다음 달 중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설악산의 상징인 대청봉 경계 문제를 놓고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토지 소유권자인 신흥사가 정쟁을 멈추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소유의 설악산 대청봉 소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단하라며 대청봉 경계 정정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인제군이 당초 속초시에 속한 대청봉 주변 토지 일부를 인제군 땅으로 직권으로 편입시키자 강원도가 인제군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